오늘은 2025년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 KBS 뉴스에 올라온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위대해지라고만 배워 권도영 반성문과 K교육의 그늘, 이런 제목으로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권도영 씨는 한국판 머스크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가상화폐인 루나와 테라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고, 이 사태로 전 세계 수십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미국 법원은 권도영 씨에게 1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랬던 권도영 씨가 반성문을 제출했네요. 반성문을 썼습니다. 저는 분명히 고기능이 되도록 길러졌지만 무엇을 위한 기능인지는 불분명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로 전 세계 수십만 명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죄로 최근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권도영의 반성문입니다. 권도영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꽤 독특한 환경에서 자랐다며 8살 때 아버지가 해리포터를 읽어주면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약속해 그때 혼자 영어를 배웠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제가 위대한 사람이 될 운명이라 믿었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것들을 집에서 모두 치워버리셨다고 적었습니다. 또 제 또래 아이들이 유행가를 들을 때 저는 고전 오디오북을 듣고 알렉산더 대왕과 나폴레옹의 전기를 읽었다고 했습니다. 대입 때는 옥스퍼드와 스탠퍼드 같은 유명 학교에 합격도 했지만 하버드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가실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제가 무엇에 위대해져야 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제가 무엇에 위대해져야 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위대함은 그 자체로 목적이었고 어머니조차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몰랐던 것 같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이후의 기사는 읽지 않겠습니다. 위대한 아이로 키우고 싶었다. 그래서 너는 위대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근데 왜 위대해져야 하는지 이 부모는 권도영 씨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권도영 씨의 부모에게 권도영이라는 아들은, 이 똑똑한 아들은 표창장이면서 자랑스러운 훈장이었을 겁니다. 왜 위대해져야 하는지, 네가 위대해져서 슈바이처와 같은 그런 인물이 돼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인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해 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 건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권도영 씨만이 이 나라 교육의 희생자일까요?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권도영 씨처럼 이렇게 희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왜? 모르겠어요. 인서울은 해야죠. 왜? 인서울 안 하면 쪽팔리니까요. 이렇게 평범한 아이들의 입에서도 권도영 씨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생의 목적이 서울대이고, 인생의 목적이 의대이고, 인생의 목적이 인서울대학인 이런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90% 이상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기 땅끝 어디에서 매주 어머님 차에 공부했던 문제집을 잔뜩 싣고 올라와서 학습 코칭을 받는 어떤 여학생은, 선생님,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갈 생각입니다.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가서 무엇을 전공할 생각입니다. 그걸 전공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또박또박 자신의 인생관과 자신의 진로, 또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여학생이 전국에 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사무실에 코칭을 받으러 오는 아이의 대다수도 이런 이야기를 또박또박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기 안에 확신을 얻기 위해서 코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못하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또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당차고 야무지게 자기 목표를 설정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넘게 심리 코칭을 받았고 1년 넘는 시간 동안 엄마도 아빠도 코칭을 받으시면서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행복한 우리 집이 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지난주에 학습 코칭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연락이 왔을 때, 이 친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가려나 보다.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의대 가려고, 왜 힘든 공부를 하려고 그래. 하지 못하게 좀 말려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장코치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박사님, 의대 가려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식물 공부를 하고 싶답니다. 이 친구는. 원예 쪽에 무슨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 공부를 하려면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를 가야 되는데 그 학교는 공부를 어지간히 해서는 갈 수가 없는 학교여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입니다. 꽤나 똘똘한 아이죠. 이런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왜 위대해져야 하죠? 왜 성공해야 할까요? 왜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왜 이 아이들이 사법고시 패스해야 될까요? 왜 이 아이들이 전문직을 가져야 될까요? 왜 내 아이는 서울대를 꼭 가야 될까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수시 지금 대기자들 추합 발표 앞에 두고 제가 어머님 그러면 지금 추합 발표 나는 대학이 어디죠? 라고 물으면 박사님 그건 좀 말씀드리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서울대가 아니어서일까요? 수치심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묻진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입니다. 권도영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이 미국 교도소에서 15년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수십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엄마들은 학교만 갈 수 있다면 내 아이가 등교 거부를 멈출 수만 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든 목을 조여서라도 마음숲에 데리고 오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시고 마음숲에만 오면 김지연이가 내 아이를 학교 보내줄 것만 같고 그래서 아이 상담 안 한다고 하는데도 굳이 아이를 끌고 오시는 어머님들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된다면 왜 가야 되는 거죠? 박사님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럴까요? 진짜 고등학교 졸업장만이 목적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겠다는 아이를 돈을 주면서까지 회유하면서 이곳에 데리고 오시고 싶으신가요? 권도영 씨의 반성문에 쓰여져 있는 위대해져라 말씀하셨지만 왜 위대해져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걸 우리 어머니도 몰랐던 것 같다. 왜 고등학교 졸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대학은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앞에 오셔서 이제 학교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희귀꼬머리만 되지 않는다면 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 그 꿍꿍이가 학교를 보내야 된다라는 그 진심이 드러나게 될 때 왜 어머님은 앞팻말하고 뒤팻말이 틀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그러게요.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네요. 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2025년 끊임없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부모 성장학교에서도 말씀드렸고 부모 치유학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치교육이 실종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인성교육 그걸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된 나라입니다. 하려고 시도해도 학생 인권 침해 때문에 할 수 없고 선생님이 조금만 소리를 쳐도 경찰서에 고발당하고 아이들도 조금만 선생님에게 무례하게 굴면 교권 침해라고 이제 법과 법이 싸워야 되는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진심 어린 인성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가치교육이 가능합니까? 학교에서도 불가능하고 사교육에서도 불가능한데 집에서 엄마들은 무조건 인서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은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최소한 네 밥벌이는 네 손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밥벌이 내 손으로 하는데 나는 물류센터에 가서 어떻게든 돈 벌래 하면 그렇게 힘쓰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뭘 원하십니까? 내 아이가 위대해지는 거, 내 아이가 성공하는 거. 근데 지금 이 두 단어 위대해지는 것, 성공하는 것 이거 너무 피상적이란 느낌은 드시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성공, 구체적으로 어떤 위대한 삶, 구체적으로 어떤 안정된 직업 그렇다면 왜, 내 아이들이 왜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왜 안에 그래야 밥 벌어먹고 살아. 그래야 네 엄마 아빠한테 손 안 벌려. 그래야 남들한테 쪽팔리지 않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2025년 마지막 불쾌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인생은, 자식 농사는 이미 실패하신 겁니다.